20번째, 사람의 본성은 비슷하나 습관에 의해 달라진다. 사람의 본성은 서로 비슷하나 습관에 의해 서로 달라진다고 합니다. 논어 양화에 나오는 이 말 또한 논어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인성론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한가 아니면 악한가 논쟁을 불러일으키기 쉬운 이 문제에 대해 논어가 직접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것은 맹자의 성선론과 순자의 석악론이지요. 성선론의 핵심은 사단으로 맹자는 인의 예지가 모두 사람의 본능에서 나오며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열심히 이 본능을 키우고 발휘하려는 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치근히 여기는 마음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으며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고 사양하는 마음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으며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치근히 여기는 마음은 어질인의 실마리이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오르르의 실마리이고 사양하는 마음은 예의 실마리이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은 지혜의 실마리입니다. 인의 예지는 밖으로부터 나를 녹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악론은 다소 비관적으로 들리지만 사실 맹자와 마찬가지로 순자도 사람에게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같다. 배고프면 먹으려 하고 추우면 따뜻하려 하고 피곤하면 쉬려 하고 이익을 좋아하고 해를 싫어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본성으로 조건에 의해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러한 것이다. 우임금과 걸임금도 마찬가지였고 눈으로 검은 것과 흰 것, 아름다운 것과 추악한 것을 구분하며 귀로 사람의 소리와 악기의 소리를 구분합니다. 입으로 신맛, 짠맛, 단맛을 구분하고 코로 향기와 악취를 구분합니다. 뼈와 피부로 추위와 더위, 아픔을 구분합니다. 이 또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한가 악한가? 어떤 이들은 이 문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추상적인 인간의 본성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사람의 본성은 서로 가까우나 습관에 의해 멀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학습과 배움의 힘을 강조한 말이지요. 이에 대해서 리스맨은 선진학술 개론에서 사람의 본성은 마치 급하게 흐르는 물과 같아서 동쪽으로 정해지면 동쪽으로 흐르고 서쪽으로 정해지면 서쪽으로 흐른다. 사람의 본성에는 선함과 악함의 구분이 없으며 이는 물의 동서의 구분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의 흐름에 방향이 없을 수 없고 사람의 행위에 선악이 없을 수 없다. 이왕 방향이 있다면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있게 마련이고 선악이 있다면 필히 그것을 둘러싼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럼 물어보자. 물의 흐름을 결정하는 것이 없다면 그 흐름이 어떨까? 행위를 둘러싼 원인이 없다면 사람의 행위의 선악은 어떨까? 대답하기 어렵다. 수시로 흐르는 물은 흐르는 성질이 있으되 방향이 없고 수시로 인간의 본성은 행함으로써 나타나되 선악을 말할 수 없을 따름이다. 굳이 자꾸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재미있는 것은 현대의 사회과학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것이다. 우선 진화 심리학의 이 문제에 대해 연구를 보자. 동물의 이타적 행위에 관한 연구는 줄곧 심리학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왔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영양들이 사자의 공격을 받았을 때 한두 마리의 영양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사자의 주의를 끌어 다른 무리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엄호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진화 심리학은 종의 진화라는 각도에서 분석하고 있다. 만약 동물이 존재하는 목적이 자신의 유전자를 보존하는 데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들의 여러 가지 이타적 행위를 무리 없이 설명할 수 있다. 희생을 자처하는 영양과 다른 영양들의 유전자는 상당 부분 동일하다. 다른 영양들의 생존을 통해 희생하는 영양의 유전자도 보존될 수가 있다. 따라서 동물 하나만을 놓고 본 이타적 행위는 유전자 측면에서 볼 때 여전히 이기적인 행위인 셈이다. 가장 극단적인 예로 꿀벌 가운데 평생 일만 하다가 죽는 일벌이 있다. 이들이 이렇듯 다른 벌들을 위해 일만 하는 동기는 무엇일까? 동물학자와 진화 심리학자들이 내놓는 설명은 아주 간단하다. 일벌 수컷의 유전자 염색체는 한 쌍의 1배체이고 여왕벌의 염색체는 두 쌍의 2배체이다. 따라서 일벌 간의 염색체 유사도는 4분의 3이다. 일벌들이 열심히 일해서 여왕벌들이 더 많은 일벌을 낳도록 돕는 편이 자기 유전자를 보존하는 데서 더 유리하다. 심리학자들은 더 나아가서 아주 간단한 이타적 행위의 공식을 내놓고 있다. 한 가지 행위를 통해 더 높은 혈연관계 지수를 만들어낼 수 있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다른 사람을 도와줄 동기를 갖게 된다. 예를 들어 나와 나의 형제 자매 간의 혈연관계 지수는 2분의 1이다. 따라서 나의 노력이 2분의 1 이상의 혈연관계 지수를 만들어낸다면 비로소 형제 자매를 돕는다는 것이다. 이런 각도에서 보면 도와야 할 곳을 돕자라는 말이 듣기는 그럴듯하지만 그 이면에는 세심한 계산 속이 숨어 있다 할 것이다. 부모와 자식 간의 혈연관계 지수는 2분의 1이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에는 이 냉혹한 이타적 행위 공식이 도사리고 있다. 사람의 본성이 급하게 흐르는 물과 같다는 말과 관련하여 심리학자들이 제시한 자기 강화적 예언 Self-Reinforcing Property라는 중요한 원칙을 살펴보자. 이 원칙은 사람의 행위가 전적으로 그가 처한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사람이 처한 어떤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나의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기대이다. 만약 상대방이 나를 선량한 사람이라고 기대하면 나는 나의 인성 가운데 선량한 면을 드러낸다. 반대로 상대방이 나를 악한 사람으로 기대하면 나는 나의 인성 가운데 악한 일면을 드러낸다. 상대방을 대하는 것은 심리적 기대의 자기 강화의 과정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새들어 살고 있는데 주인이 당신을 선하게 대한다면 당신은 주인의 물건을 자기 물건처럼 아낄 것이다. 하지만 주인이 당신을 자기 물건을 훔쳐가지 않을까 의심하는 눈으로 보면 당신은 그런 주인과 한 집에서 살지 못할 것이다. 경영학의 X이론이나 Y이론은 모두 직원들을 자기 이익만 아는 경제인으로 보지 말고 조직 전체의 이익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인으로 바라보라고 강조한다. 사실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강화적 예언의 또 다른 신뢰이기도 하다. 경제인, 사회인 논쟁 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인성에 대한 경제학과 사회학의 서로 다른 시각이다. 신고전 경제학 이론은 인간을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존재로 인식한다. 한편 사회학은 내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인간의 사회성, 즉 인간이 얼마나 자신에 대한 타인의 시각과 평가를 중요시하는가를 강조한다. 경제학이 전체적으로 성학론을 근거로 한다면 사회학은 선선론을 기저에 깔고 있다. 서양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 길에 떨어진 돈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장치를 꾸미고 전공이 각기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결과는 경제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좀 더 이기적인 행태를 보였다. 이로 보건대 경제학은 도덕을 따지지 않는다든가 경제학자는 도덕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이 전혀 틀린 말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날마다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연구하다 보면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행위도 결국 다소간 그런 경향을 띠게 될 것이다. 애덤 스미스가 말했듯이 시장의 메커니즘이 가장 절묘하게 작용하는 지점은 자기 이익과 타인의 이익이 일치할 때이다.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면 최종적으로 전체 복리의 향상이라는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는 말이다. 보이지 않는 손이 절묘하게 개인의 이익과 전체의 이익을 하나로 연결한다. 애덤 스미스의 자유주의적 관점이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기심과 이타심, 성선론과 성악론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게임 이론에 기초하고 있는 비공식 계약 이론은 미시적인 측면에서 이기심과 이타심의 일치를 설명한다. 다시 말해서 소위 개발된 이기심이라는 개념인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윈윈 개념이다. 내가 돈을 벌면서 다른 사람도 돈을 벌게 한다면 나는 성악인인가 아니면 성선인인가? 여기에서는 성선과 성악의 문제가 모호해진다. 중국 전통 속에서 선악의 문제에 대해 해석을 찾는다면 왕양명의 사구교를 들 수 있다.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것은 마음의 본체이다. 선도 있고 악도 있는 것은 뜻의 움직임이다. 선도 알고 악도 아는 것은 양지이다. 선을 행하고 악을 제거하는 것은 경물이다. 앞에 두 구절은 현학적이고 철학적인 해석이고 뒤에 뒤 구절은 실천적인 원칙이라 할 것이다. 선악 문제의 진정한 핵심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한다.